자,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은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게 저번 수업 때 원자 모형 했어.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의미상 주어가 빠졌어요. 뭐 지금 쓰고 있는 원자 모형 얘기하는 거야. 현대적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제목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어요. 교과서에. 그 이전에 배웠던 거 뭐 돌턴 뭐 이런 거 있잖아. 러더퍼드 뭐 이런 거 다 뭐니? 예전에 원자 모형이 발전하던 그 역사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지? 그거 안 쓴다고 지금. 뭐 쓰고 있냐면 지금 여기서 오늘 배우는 걸 쓰는데 지금 이건 아니에요. 요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직전 단계.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원자 모형을 만들게 된 아주 중요한 단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배우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 1900년 이렇게 기억하면 돼. 1900년 정도에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 원자 모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기도 하고 어떤 단서가 있었어. 원자 모형이 달라져야 된다는 단서가 있었다고. 그 단서를 가지고 막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 왜 복잡하냐면 원자 모형의 중요한 게 뭘까요? 원자핵은 이미 결정됐지. 러더포드 아저씨 그 이후로 결정됐어. 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같이 붙어있다는 거 알잖아. 그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알아. 근데 뭐 전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보호 아저씨가 뭔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라고 하죠. 산소는 원자 모형 몇 번? 8번이거든. 그럼 전자가 몇 개 있어? 8개 있는 거지. 원자의 양성자들이 8개 있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자들끼리 어때? 서로 반발력이 있단 말이야. 전자가 어디 있다 이렇게 계산하기는 너무 복잡한 거야. 못했어. 못했어.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제시하고 돌아가신 거거든.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하면 이 전자들이 연속적으로 막 원자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딱딱딱 어떤 에너지 수준에만 있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있다가 휙 없어지고 여기서 딱 생기는 거야. 중간이 없다고. 이 중간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추론하게 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있는 거고 그걸 설명하는 거야. 됐지? 그걸 뭐라고 하냐? 전자의 에너지가 딱딱딱 끊어져 있다. 이걸 퀀터마이즈,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 전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양자역학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서부터 양자역학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됐지? 그런 거고. 자, 아까 말했던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통합과에서 배웠던 스펙트럼이야. 스펙트럼이 뭔데? 수소를 기준으로 얘기할게. 아까 말했지만은 산소처럼 전자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거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보호 아저씨는 못했다고. 오케이? 보호 아저씨는 뭐까지만 했냐면 전자가 하나 있어서 다른 변수를 제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한 거야. 전자가 두 개 있는 핵륜조차도 복잡해지는 거죠. 오케이? 수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수소 방정관 했어요. 수소 있는 어떤 관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수소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은 수소하고 관계가 있겠지. 통과시키면 스펙트럼이 어떻게 불연속적인 몇 개 선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알게 됐고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이걸 가지고 불연속적인 몇 개의 선이 뭐다? 선의 증거가 뭐다?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전자 연결을 하자. 자, 어떤 물질에서 빛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핵하고 관계가 없어. 원자 핵하고 관계가 없어. 누가 관계있다? 빛이 나온다고 하면 전자하고 관계가 있다. 전자의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몇 개의 선이 빛 색깔 선이 나타나는데 그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차이 또는 에너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띡띡띡띡 이렇게 끊겨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끊겨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원자 모형을
좀 바꿔서 이제 뭐 제시를 한 거야. 그게 뭐니? 보호 아저씨의 수소 원자 모형. 됐니? 수소에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뭐 이런 거지. 그런 걸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넘어가서. 자, 무슨 얘기야? 보호 아저씨가 생각한 수소 원자 모형 어떤지를 보자고. 1번 보고 있지? 보호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껍질이라고 제안했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처음으로 전자 껍질, 우리 전자 껍질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 전자 껍질이라는 얘기를 했네. 그리고 전자는 이 전자 껍질을 따라 원운동한다. 일단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왠지 이제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얘들 인력이 있으니까 인력이 있으면 그 원자핵 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원운동에서 원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운동한다고 제한이 있다. 원운동도 알아둬라.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다 나올 수 있어. 보호가 이런 얘기 했는지 안 했냐 이런 거. 그리고 전자 껍질이 뭐야? 하면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그 원운동할 수 있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한 거야. 오케이. 전자 껍질이라고 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 크기야. 크기. 에너지 준위는 뭐 불연속적이다. 아까 말했지. 쭉 연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없어졌다가 귀신처럼 뿅 없어졌다가 예능을 팍 나타나고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 이 공간이 없는 거야. 전자에 절대 이 공간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되게 이상한 거. 우리 이 거시적인 어떤 세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건데, 그래 불연속적이고 원자에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이렇게 약속을 했대.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 껍질을 뭐라고 했냐면 보호 아저씨는 KLMN 껍질이라고 얘기했고, 이것까지는 따로는 물어보지 않지만은 그 이후에 이 KLMN을 통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양자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양자수는 넘버에서 스몰 n이라서 1, 2, 3, 4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지. K는 n 이퀄 1, L은 n 이퀄 2라고 표현해야 되고, N은 3, 4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N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니? N, 이 주양자수라는 N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니? 무한대까지 가는 거야. 무한대까지. 자연수 1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심지어 4도 거의 안 봅니다. 3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3 오케이?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등이 순서로 기호를 붙이고, N을 뭐라고 한다? Principal Quantum Number, 주양자수라고 한다.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표정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해라. 얘만 알겠지? 주양자수 뭐지 이게? 양자라고 하는 건 아까 딱딱딱 떨어져 있는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거네, 그지? 그리고 이걸 주양자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딱 요렇게만 딱딱 떨어져 있는 어떤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좀 다른 에너지도 있거든. 그런 걸 따로 좀 부속적으로 더 표현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걸 이제 주양 메인이라고 하자, 프린시플이라고 하자, 라고 해서 주양자수라고 표현한 거야. 됐지? 라고 하고, 전자껍질, 이 주양자수, 전자껍질 에너지 준위 크기는 어떻게 돼?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진다고 했지, 그지?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 원자핵이 있다, 주변에 전자가 있어, 전자껍질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하고 여기 있는 전자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에너지가 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이렇게 중심에 있는 물질과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 얘를 가만히 놔뒀다가 인력 때문에 끌어당겨져 온다고 하면 똑같은 껍질에 왔을 때 얘는 그냥 멈춰있는데 얘는 끌어당겨졌으니까 뭘 갖고 있어? 운동에너지 갖고 있잖아, 그지? 맞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같은 입장에서는 얘는 운동에너지 0인데 얘는 운동에너지 에너지까지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애가 가까이 있는 애보다 그냥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 뭐야?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중심이 인력을 갖고 있을 때는 멀리 있는 애가 에너지가 큰 거야. 생각해봐. 중심과의 관계에서 반발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반대가 되는 거야. 가까이 있으면 멀리 가면서 운동 에너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멀리 가 있을 때의 조건을 따져봤을 때는 가까이 있는 게 더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런 경우는 거의 안 봅니다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게 거의 안 보는데 인력은 뭐니? 대표적인 뭐니? 태양과 지구 사이에 태양의 인력, 맞지? 지구하고 다른 인력. 거의 만료력 얘기할 때는 그지? 방금 이거하고 거의 같은 논리야. 그러니까 지구가 있을 때 내가 지표면에 있을 때하고 63빌딩 위에 있을 때 나는 뭐야? 어느 쪽에 에너지 큰 거야? 멀리 있을 때 지구 중심하고 멀리 있을 때 에너지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발 버티면 어떻게 돼? 삐 떨어져서 어떻게 돼? 지표면에 왔을 때 얘는 멈춰서 그냥 구경하면 얘는 이제 거의 100km 성적으로 이제 땅에 쳐박겠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에너지 주는 크기는 멀어지면 크더라. K, M, N, N 순서대로 커지더라. N 양자수, 주양자수가 커지면 커지더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너지 주기를 실제로 보호가 이렇게 제한을 했어. 계산을 해서 제한했거든. 이 제한한 값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양자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한번 표현해 보면 이 n이라고 하는 건 주양자수 n일 때 그 주양자수 n에 있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야 이게. 알겠지?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퀴즈 에너지는 마이너스야. 그리고 n 제곱분의 1312 킬로 줄 퍼 몰 무슨 의미인데 전자 1몰당 주양자수 n일 때 이런 에너지 킬로 줄은 에너지가 아니지. 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이해돼? 나는 처음 공부할 때 이걸 이해 안 했어. 왜? 이 마이너스 때문에 걸렸어. 자, 여기서 쑥 지나갔지? 그러면 이해 못하는 거야. 그래? 설명할 수 있어? 마이너스?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뭐 얘기하는 거, 화학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이해 안 되면 될 때까지 찾아보고 생각해야 돼. 안 그래? 이걸 어떻게 설명한다고 했냐면 중심에 인력을 가지게 되는 인력을 만드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고 하잖아. 마이너스 전자가 있는데 인력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인력 때문에 땡기는 힘 때문에 에너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과학자들 생각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0일 때가 언제인데 0? 언제? 인력이 없을 때겠지. 인력이 없을 때가 언제인데? 얘들 사이에 인력이 없을 때가 언제인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입자를 멀리 떨어뜨리면 너무 머니까 인력이 사라지겠지. 그때를 에너지를 0이라고 한 거야. 됐니? 됐니? 오케이? 아주 멀 때 에너지 0이야. 근데 아까 내가 뭘 했어? 가까이 오면 에너지가 어떻게? 먼 쪽보다 가까이 오면 에너지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고 했잖아. 그지? 아주 멀 때 인력과 관계가 없을 때 에너지가 0인데 그거보다 가까이 왔을 때는 에너지가 마이너스거든. 작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에너지의 상대 비교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거리에 있을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다. 왜? 이때는 무한대로 멀 때보다는 분명히 가까울 때야. 안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준이 뭐다? 무한대일 때 관계가 없을 때 그때 에너지가 0이니까. 그렇지? 그걸 기준으로 가까울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봐. 여기에 값을 대입해보면 n이 1일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310이야. 이거 1310이 외우지 마. 이거 그냥 k야, k. 어떤 B의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이렇게 돼. 근데 예를 들면 물어보지 말았지. 물어봐도 돼? 안 돼. 그러면 n이 2가 되면 n 제곱은 얼마야? 지용아? 4지. 이런 거 물어보려고. 4가 되면 이제 얘를 한번 물어볼게. 마이너스 1분의 k하고 마이너스 4분의 k 중에 어느 쪽이 더 큰 값이야? 지용아? 마이너스 4분의 k. 이게 더 큰 값이지. 조심해야 돼. 분모 커졌잖아, 그지? 분모 커지는 잘하지도 않아. 왜? 이 값들은 마이너스 값이거든. 그지? 수직선에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4분의 k는 2분의 k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1 올라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커진 거라고.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k, 마이너스 16분의 k, 25분의 k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제곱하면 주양자수에 따라서. 그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이 거리에 따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연속적이지 않으니까 점이 땡땡 찍혀야 돼. 무슨 말인지. 그 무한대로 가면 어디? 점근선지. 점점 근접하는 선. 기준선 뭐지? 점근선이 요 x축 거리축이 돼야 돼. 그지? 거의 0에 가까이 가야죠. 무한대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지? 요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뭐 알아둬야 되는 거는 두 가지 더 세 가지 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속적인 에너지와 불연속적인 에너지 개념을 이미 설명했어. 이제 연속적인 에너지라는 이 비탈면에 있으면 어떤 쇠구슬 쭉 굴러내려온 다음에 연속적으로 뭐니 위치 에너지 줄어들고 에너지는 증가할까, 그지? 근데 불연속이라는 건 뭐야? 탁탁탁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 뭔지 알겠지, 그지? 이각 외에는 그 사이값이 없는 거. 이런 거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를 과학용어로 뭐라고 한다?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퀀텀 됐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오케이. 세 가지 얘기한다고서.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원점 모형의 어떤 기본적인 표현이겠는데, 그지? K 엘리멘트 뭐 이렇게 올라가지, 그지? 멀어지지? 원점으로부터 멀어지지? 근데 두 번째로 내가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생각해봐. K 때, N 때, N 때, N 때 에너지를 생각해보면 그 차이를 생각해, 차이를 느껴봐. 어떻게 돼? 차이가 1일 때는 마이너스 K야. 에너지가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K야. 그지? N이 3일 때 마이너스 9분의 K야. N이 4일 때는 마이너스 16분의 K야.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따라 달라. 상대 비교만 하라고 하는지 아예 계산을 하라고 하는지 다르다고 했지. 자, 생각해볼게. 집중해야 돼 이거. 생각해볼게. 그러면 전자가 K 껍질에서 L 껍질로 전이 됐다고 이동했다고 하거든. 전이가 됐을 때 그 전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가요? 증가한 거지. 멀어지면 증가한 거지. 에너지 높아진 거지. 그럼 이 증가한 에너지 차이만큼 뭘 해야 돼? 전자가 비대에너지. 전자기파로 그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됐니? 흡수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 그럼 그때 흡수한 에너지 크기는 어떻게 되겠니? K와 L 껍질의 에너지 차이값이 되겠지. 차이값. 그지? 그지?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결과가 잘 봐. 순서 봐. 1에서 2로 올라갔으면 2가 결과잖아. 그지? 1이 기준이잖아. 시작이잖아. 그지? 그러면 결과에서 시작을 빼면 이게 차이가 되는 거야. 응? 결과에서 시작을 뺀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사망할 때까지 헷갈려 이거. 공부 못하면. 알겠니? 결과에서 시작을 빼야 돼. 차이가 항상 그래.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거? 플러스 4분의 3K지. 그지? 이게 무슨 뜻이야? 1에서 2로 바뀔 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4분의 3K 에너지만큼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지. 플러스니까 흡수해야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4분의 3K가 되는 거야. 에너지 크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뭔지 알겠지? 자,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건 뭘 뜻하냐면 그럼 2에서 3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를 보자. 그럼 어떻게 해? 이거에서 마이너스 9분의 K에서 빼기 4분의 K 맞지?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4분의 K 빼기 9분의 K가 4하고 36에 9 빼기 4K 계산 잘해야 된다고.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 36분의 5 그지? 36분의 자, 첫 번째 갭 K와 N 사이 갭이 4분의 3 K가 1, 3, 1입니다. 그지? 그 다음 갭이 36분의 5K 까지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까지. 요거 어떻게? 빼기 16분의 K 결과값 맞지? 시작값이 이거야. 3에서 4로 올라갈 때야. 맞지? 빼기에 빼기 9분의 K니까 같은 논리로 9분의 K 빼기 16분의 K 9 곱하기 16은 144 아니야? 맞네. 144에 어떻게 되니? 16 빼기 9 K가 되겠지. 이제
충분한 숫자. 그지? 할 수 있지. 예림도 할 수 있어. 맞지? 자, 이렇게 되니까 144분의 7 됐습니까? 144분의 7이야. 이 차이가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 차이가 어떻게 돼? 4분의 3 그리고 4분의 3이 얼마인데 36분으로는 4, 9, 36이니까 36분의 27이 4분의 3이지. 맞지? 근데 36분의 5는 4분의 3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은 거지. 5분의 1도 안 되네. 이만큼 첫 번째 1, 2, 4의 갭, 에너지 갭이 이만큼이면 두 번째, 세 번째 갭은 요만큼인 거야. 이만큼하고 요만큼인 거야. 그래 놓고 얘하고 얘 또 비교하면 어떻게 돼? 얘가 또 형편없이 더 작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훨씬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야. 처음에 1, 2, 4는 이만큼이면 2, 3, 4는 요만큼이고 3, 4는 이만큼이야. 무슨 말이니? 오케이? 그러니까 그 주양자수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 차이값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난다. 점차 크게 줄어든다는 거야. 그 델타값 차이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최선을 다해서 다 설명할 테니까 필요한 거 잘 좀 받아들여봐. 좀 재밌게 생각해봐. 아까 내가 뭐랬어? 전자가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뭐라고? 전자기파. 알고 있어야 돼. 전자기파가 뭐니?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전자기파가 뭐지? 가시광선, 빛이야. 됐지? 빛이 가시광선만 있는 건 아니지. 더 에너지가 센 가시광선보다 에너지 세면 자외선, 약하면 적외선 이런 게 있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알고 있어야지. 오케이?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도 봤지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보니까 색깔띠가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어. 4개. 맞지? 앞에 이거 넘어갈까? 4개 있었지. 색깔띠가. 오케이? 요거 알아둬. 필기해야 된다. 어떻게 필기하면 되냐면 이 색깔띠 중에 빨간 쪽과 보라색 쪽이 있는데 어느 쪽에 에너지 커? 보라색 쪽에 에너지 크다고. 자외선 보라색 자자지 그지? 빨간 쪽 파란보 중에 보라색 에너지 크고 빨간색 에너지 작은 거야. 빨간색보다 더 에너지 작은 게 빨간색 밖에 있는 선 적외선이고 보라색보다 더 에너지 큰 게 보라색 밖에 있는 선 자외선이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네 가지 선 중에서 이 410 나노미터의 파장 길이에 해당하는 보라색 선이 에너지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656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파장 길이에 해당하는 빨간색 선의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죠. 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봐. 얘가 3에서 2다. 얘 연두색은 4에서 2다. 파란색은 5에서 2다. 보라색은 6에서 2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적으라고. 시험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 하면, 아니 빛이 방출되려고 하면 전자가 어떻게 돼? 에너지가 낮아지면 그 낮아진 에너지만큼 빛을 전자가 방출하는 거야. 수소에 있는 전자가.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 이 숫자가 뭐냐면 주양자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양자수 3에서 2로 내려올 때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이 뭐냐면 이 빨간 빛이야. 그러면 4에서 2로 내려오면 차이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더 에너지가 커야 되잖아. 큰 빛이 나야 되는 그 빛이 연두색이야. 5에서 2는 좀 더 커야 되겠지? 파란색. 6에서 2는 좀 더 커야 되겠지? 보라색. 그러면 7에서 2는 어때? 7에서 2는 어때? 더 커야 되겠지? 보여 안 보여? 가시광선에서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선 넘었다는 거야. 가시광선의 범주 보라색 선을 넘어서 자외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가시광선 선이 4개밖에 안 보이는 이유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그지? 그리고 7에서 있는 아예 에너지가 더 커져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걸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 됐니? 자,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린 이거 빛 에너지와 진동수 파장 사이관계. 이거 조금 약간 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봐.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웬만하면 공부하는 인간은 나와 있는 건 다 이해하고 알아들어 외워. 에너지를 물리학적으로 양장 에너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양장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이 양자역학을 꽃 피우는 사람 이 누구냐면 보호 아저씨가 불씨를 지폈어. 그다음 꽃 피운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플랑크라는 아저씨야. 플랑크. 그다음에 꽃 피운 거 이제 걷어먹게 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유명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그 배경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그 플랑크 아저씨의 사망을 기념해서 그 공식 꼭 과학자들 자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그 양자 전자의 에너지는 하 F가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뮤라고 씁니다. 뮤라고 쓰는데 이거 진동수라서 진동수는 영어로 프리퀀시거든. 프리퀀시. 그래서 스몰 F라고 씁니다. 프리퀀시 인식을 따서 파이프 또는 람다 분의 하 C라고 합니다. 요걸 H를 하라고 읽으면 나하고 세대가 비슷한 거고 그냥 H라고 읽으면 선생님이 H라고 읽으면 나보다 좀 젊은 거야. 근데 내가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원어 발음이 하고 그 다음에 이 H를 읽는 건 하가 어색하니까 그냥 원어의 이 표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알파벳이 H는 H라고 읽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 H가 뭐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플랑크 아저씨 이름을 따서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비례 상수예요. 플랑크 상수라고 하지. 됐나?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야. 뭐냐면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데 이 파장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진동수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에너지가 커지면 진동수는 커지고 파장은 짧아지면 끝! 됐니? 그럼 우리 뭘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에너지 진동수 관계에서 빨간색이 파장의 길이가 어때? 656 크지. 그 다음에 보라색은 410 작지. 그지? 그러니까 파장이 작은 놈이 에너지가 큰 놈이라고. 그건 이해해요.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러면서 이해해요. 아니네. 그러니까 요쪽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 400보다 더 짧아지면 자외선이 되거든. 400보다 더 짧아지는 자외선 에너지가 너무 커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 피부를 뚫고 피부와 진피세포의 핵에 있는 DNA를 깨기도 해. 그래서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자외선 안 좋아. 그래서 처발하는 거 아니야. 유리블락. 그렇지? 발랐어? 네. 됐어. 안 물어볼 거야. 그럼 봐라. 넘어갈게. 조금만 갈게 좀. 하고 마실게요. 자, 요거는 좀 쉬워. 이 페이지는 쉽다고 볼 수 있어. 전자, 전이와 에너지 출입 내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꺼졌니? 괜찮아? 자, 뭐냐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 껍질이 있고 전자가 있다 보면 전자 전이라고 하는 건 그 에너지가 다른 껍질로 이동한다는 뜻이야. 전자 전이도. 그러니까 얘가 먼저로 가는 원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잖아. 그지? 가까운 쪽으로 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지. 맞지? 뭔가지 이해되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런 거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닥 상태가 들뜬 상태라는 표현이고 전자의 얘기야. 전자의 얘기. 전자에서 바닥 상태가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닥이 뭐니? 가장 낮은 상태, 에너지가 안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들떠 있다라고 하는 건 올라가 있다는 거야. 에너지가. 한마디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을 때가 바닥 상태고 그거보다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never 덜 less 그런데 위쪽에 가 있을 때를 excited state 들뜬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질 때가 바닥 상태 ground state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면 무조건 들뜬 어떤 상태 여기든 다 들뜬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말했지만 들뜬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전자가 맞지? 전자가 흡수하는 거야. 전자 에너지 뺏기면 어떻게 돼? 내려와야 돼. 그지? 에너지 방출되면 전자는 바닥 상태. 봐봐. 이건 조심해야 돼. 들뜬 상태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요런 들뜬 상태로 내려올 수 있는 거야. 들뜬 상태. 그러다 맨 마지막으로 최대한 내려왔을 때를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무조건 바닥 상태 아니야. 에너지 방출할 때가. 오케이? 들뜬 1번, 들뜬 2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전이라고 하는 전자가 그 에너지 레벨을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두면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 다 했으니까 이제 잠깐 쉴까요? 그리고 그냥 사면 이제 계열을 하고 이게 공격적인 변경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다 시작해. 이거 맞나? 아니지. 요거부터 자, 한번 해볼게. 수소, 원자의 산스피트는 나타나는 까닥! 이미 얘기했지. 까닥! 뭐야? 전자 때문에. 전자가 어떻게 하는데? 위로 멀리 떨어지면서 흡수하냐? 어떻게? 흡수 스펙트럼. 뭐였지? 빠른 쪽 하는 거 다 전체 색깔에 중간에 까만 띠가 나타나는 거. 이거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똑같은 그 띠 하단 길이에 반대로 까만 배경에 색깔 띠만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 방출 스펙트럼. 그러니까 방출할 때는 어떻게 선이 나타나는 거야? 멀리에서 가까운 데로 올 때, 그지? 3, 2, 4, 2, 5, 6, 6이 네 개, 맞지? 그게 가시광선 영역으로서 방출 스펙트럼이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자세하게. 근데 3, 2, 4, 2, 5, 6이밖에 없냐? 아니잖아. 2, 1, 3, 1, 4, 1, 5, 1 이런 것도 있고, 그지? 2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3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4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 그지? 그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1로 내려오는 거 어때? 아까 뭐라고 했어? 1, 2 차이가 이만큼이면 2, 3 차이 이만큼이고 3, 4 차이 이만큼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지? 근데 1로 내려가는 거 와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에너지 차이가 엄청 크다고. 1로 내려가는 거 에너지가 엄청 크다고. 그건 뭐야? 아까 2로 내려오는 것 중에 4개가 가시광선이었습니다. 1로 내려오는 건 반드시 뭐니? 100% 자외선. 에너지 더 커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3으로 내려오는 거 어때? 2로 내려오는 거 요건데 3으로 내려오는 거 요거밖에 안 돼. 엄청 작아 에너지가. 그러니까 3으로 내려오는 거는 뭐가 돼? 적외선이 되는 거야. 가시광선도 안 되고 더 약한 선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거를 연관 사람 이름을 따서 라이먼, 발머, 파셴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라이먼 계열이 1로 내려오는 거, 발머 계열은 2로 내려오는 거, 파셴 계열은 3으로 내려오는 거. 다른 건 안 배워. 됐지? 이 세 개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돼?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이라고 보면 되고 파셴 계열은 적외선이라고 보면 100%. 그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발머 계열은 어떻게 배워?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배우지만 자세히 보면 뭐라고? 3, 2, 4, 2, 5, 2, 6, 2 이거 4개만 뭐니? 가시광선 영역이고 7, 2, 8, 2, 9, 2, 12 뭐 이런 건 뭐? 적외선이야. 아니 미안 자외선이 맞지? 에너지가 더 큰 선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발머 계열로 발머 계열의 스펙트럼에는 뭐다? 가시광선도 있고 자외선 영역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됐나요? 자, 이제 된다. 그래서 실제로 스펙트럼 표를 보면 라이먼 계열의 이 선, 파셴 계열 선은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꺼놓은 거고 여기는 색깔로 띠로 4개 보인다. 발로 4개만. 오케이. 한 페이지 넘어갔어. 넘어갈게. 그다음 이제 보호가 이제 제한한 현대적 원자 모형이 시초지. 시초인 수소 원자 모형을 받고 수소야, 이제 딴 거 아니야. 헬륨 아니야. 오케이. 받고 이제는 일반화 시켜야지. 그지?
헬륨이고 산소고 금이고 은이고 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야 되잖아. 아주 복잡했어. 이 단계가 아주 오래 걸렸어. 그래서 결국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낸 게 뭔지 아니? unknown이야. 결과 unknown이 뭐야? 아직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알려져 있지 않아. 오케이? unknown. 그래서 딱 전자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막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한 거야. 너네가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함수하고 또 다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함수하고 다른 어떤 장치를 써서 계산한 거야. 확률 계산하는 거야. 확률 계산해서 뭘 이제 얘기하게 되냐면 전자가 우리 배웠던 중요한가수 뭐 이런 대충에 또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데 있을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게 돼. 됐니? 그게 뭐냐면 현대적 원자론. 자, 보의 한계는 뭐다? 다전자 원자. 아까 말한 수소밖에 설명 못했다고 했잖아. 전자 2개 이상 있으면 이건 전자끼리 에너지 관계 때문에 반발력 에너지 관계 때문에 너무 복잡해져서 설명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한계가 그거야. 원자 보의 한계는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어. 복잡해지고. 아까 띠띠띠띠 4개였지. 근데 전자 많은 애들은 엄청 복잡했어. 선 많아. 설명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했지. 그냥 바로 딱 설명한 게 아니고 참 여러 가지에서 처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자가 어디 있겠지. 그럼 그 전자를 찾아야지. 전자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해보자. 이거부터 시작했거든. 그럼 전자의 위치를 확인하려면 뭐 해야 되게? 디텍팅 하려고 하면 전자기파를 쏴서 반사되는 걸 이제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도 어떻게 초음파를 쏴서 반사되는 걸 확인해서 요 정도 깊이에서 여기서 어떻게 자국이 들었다 하면 여기 물고기 떼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 꽤 서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 원인. 전자 아주 질량도 작고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니? 아니지. 딴 데로 가버리지. 딴 데 에너지 껍질로 가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전자를 써서 전자를 확인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는 거기 없는 거야. 딴 데 가는 거야. 전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이제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 사이 단계에서 연구했던 사람 이름을 따서 그 사람 발표했지. 하이젠베르크의 uncertainty principle. 불확신, 발음이 좀 안 좋다. 임플란트 때문에 뿌리만 있거든 것 중에 불확실성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어떤 아주 이시 입자의 그 물리량을 2개 동시에는 측정할 수 없다. 하나를 알면 딴 걸 포기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불확실성의 원리. 요 정도까지만 알면 돼. 됐지? 그래서 이제 뭐니? 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못 쏘지. 그치? 못 쏘니까 확률 계산. 무슨 말이야? 현대 원자 모양에서 전자는 입자의 성질과 파동 성질을 같이 전자는 입자인데 입자라서 야구공처럼 팍 하면 팍 맞아. 전자 빔 맞으면 죽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왜? 질량치가 가면 이제 운동량이 있고 충격량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파동성도 갖고 있대. 파동이 이렇게 하고 있어. 파동성도 같이 하고 있어. 2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2가지 물리를 동시에 알 수 없다고 했지.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 이게 uncertainty principle. 누구의? 하이젠베르크. 알 수 없으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확률로만 계산해서 나타내게 됐다라고 한다. 이 과정이 복잡했다. 생각 오래 걸리고 복잡했다. 아주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다 참여, 각기 했지만 참여해서 복잡했다고 한 거. 그래서 결론, 모든 결론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현대적 원자 모형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 약간 뿌옇게 보이지, 그지? 뿌옇게 보이는 게 사실 하나하나가 어떤 동등한 확률, 공간 확률을 점으로 찍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좀 짙은 데도 있고, 점이 띄엄띄엄 있는 데도 있지. 띄엄띄엄 있는 데는 뭐니? 이 공간상의 전자가 있을 확률이 낮다라는 뜻이고, 올려있는 데는 확률이 좀 높다라는 뜻이야.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 구름처럼 보였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합니다. 현대적 원자 모형. 아니 원자 핵이 딱 결정됐잖아. 중간에 있겠지, 그지? 양성대 몇 개, 중성대 몇 개 있겠지. 딱 결합이 있겠지. 근데 전자가 문제였거든. 전자가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뭘 했다고 했어? 계산했다고 했지, 그지? 계산했다. orbit이 뭐야? orbit, orbit이 뭐니? 궤도야, 궤도. orbit 영어로. orbital은 뭐냐면 이 궤도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전자를 설명할 수 있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함수, 펑션, 수학적 함수. 그래서 orbit가 아니고 orbital은 뭐다?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적으로,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거다. 확률, 그러니까 전자 밀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세한 표현으로. 오케이? 됐지? 오비탈이라는 걸 소개하고 설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비탈을 나타내는 방법, 이 뭐다? 전자 그룹 모양이야. 오케이? 전자들이 이렇게 동등한 거 하나하나의 점, 확률점, 이렇게 펼쳐보면 좀 확률 높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낮은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점밀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점밀도 클수록 발견 확률은 커지는 거죠. 점 한 개가 전자 한 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점 한 개는 발견될 확률이 동등한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이렇게 예를 들어 100개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점 한 개가 뭐지? 확률 100분의 1이야. 만 개 있으면 만분의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점밀도 그림이 더 자주 쓰여, 더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 대충 이렇다라고 할 때 경계면 그림이라고 해요. 경계면. 그러니까 점밀도로 보면 전자 여기 많이 확률이 높고 멀리 가면 갈수록 확률이 낮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희박한 것까지 다 설명하기 힘들잖아, 그지? 이거 그 극소수, 그지? 소집단 빼고 90% 확률, 70% 확률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타내는 거야. 공처럼 나타내는 거야.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 90%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 안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뭐니? 90%고 밖에 있을 확률이 10%입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90%로 하자 이렇게 경계면 그림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70%로 하자 하면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어떻게? 70%라고 하면 이 공이 작아지겠니 커지겠니? 90%에 비해서. 잘했어 얘들아. 맞췄어. 얘는 성이 뭐지? 여성이지. 어쨌든 맞췄어. 오케이? 70% 작아, 50% 더 작아졌지. 맞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90%를 좀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경계는. 아시겠죠? 두 종류가 있다. 자, 이제부터 네 가지의 양자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게 처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복잡한 사트냐? 내가 물어봤었잖아. 이제 이게 싹 다 정리가 돼. 네 가지 양자수가 다 정리가 돼. 오늘 목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수업 목표. 오케이? 자, 볼게. 양자수는 영어로 퀀텀 넘버 수지. 퀀텀 아까 양자라고 했어. 그지? 양자수라고 하는데 이 양자수가 뭔데? 전자를 설명하는 거야. 전자의 뭐를 설명하는 거야? 공간상의 확률하고 에너지를 설명하는 거야. 됐지? 양자수로 에너지가 낮으면 더 가까이 있는 거고, 멀면 더 에너지가 높으면 더 먼 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비슷한 에너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있는지 이것까지 설명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죠. 오비탈을 결정하는 오비탈 에너지 크기 뭐야? 결국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에너지 설명이다. 그 다음에 크기, 모양까지. 크기는 뭐니? 멀다, 가깝다를 얘기하는 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양도 있어. 동그란 어떤 공간에 확률 분포가 밀집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무한대 모양 또는 땅콩 모양, 됐지? 땅콩 모양에 이제 밀집돼 있는 거 있고, 도넛이 이렇게 막 원추 모양 이런 데 밀집돼 있는 거 있고, 막 그래. 계산해보니까 아까 말한 오퍼레이터로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일종의 이거 뭐니? 우리 y가 x 제곱 bx 다시 어떻게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 이걸 뭐라고 하지? 2차 함수에 뭐라고 하지? 그래프 또는 뭐 자취라는 거 들어가는 자취. 2차 함수의 자취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오퍼레이트 자취가 뭐냐 하면 이 그림 모양이야. 함수 오비탈 모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입체 3차원이야. 3차원. 입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 양자수 네 종류가 있다고 했어. 첫 번째가 principal quantum number, 주 양자수. 그래서 n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이 N은 뭘 아까도 얘기했잖아. 껍질 빡빡빡빡 이렇게 되는 거, 그지? 1, 2, 3, 4 KLMN KLMN은 누가 말해줘? 보, 그지? 얘기한 거고. 그 이후 일반적으로 이제 N 1, 2, 3, 4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KLMN은 안 쓰고 잘. 됐지? 얘는 어떻게 해? 1이 먼저 제일 가까운 데 있을 수 있는 공간, 에너지 공간. 2, 3 계속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맞지? 자,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결정하는 양자수다. 자연수 값으로 나타난다. 그지? 보 원자 모형에서는 KLMN 껍질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주양자수 증가하면 오비탈 에너지와 크기가 에너지도 증가하고 크기도 증가하는 거야. 그치? 동시 커지겠지? 인정? 자, 됐고. 쉽지? 4개 중에 딱 하나만 쉬워. 주양자수. 이제부터 섞이면 복잡해집니다. 자, 두 번째 양자수 볼게요. 방위 또는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부양자수라고. 그지? 대표값 뭐지? 대표 문자가 L입니다. L. L이 뭐냐 하면 이거는 부양자수, 방위양자수. 방위가 뭔데? 방향 얘기하는 방위. 동서남북 이런 게 방위지. 그지? 됐니? 자, 방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이렇게 딱 방향도 관계없이 균일하게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는 뜻이야. 모양이 다른 게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방위 양자수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봐. 어떻게 되냐면 방위 양자수 L은 0, 1, 2, 3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 0부터 어디까지? 봐. L은 잘 들어가. 주 양자수가 주야 메인이야. 그럼 다른 양자수는 이 메인 양자수 안에 있는 값이야. 엮여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안에 있는 값으로서 얘 n이 1대 l, n이 2일 때 l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되거든. 근데 그 규칙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어떻게 돼 있거든요. 요걸 알아두면 돼요. 0, 1, 2, n일 때 n-1까지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 여기 파란 이제 분필로 표현해 보면 주양자수가 1일 때는 여기 n 넣으면 돼. n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빼기 1은 뭐야? 0이지. 0까지밖에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0만 있다는 거야. 주양자수가. 주양자수가 1일 때는 0만 있다는 뜻이야. 그럼 2일 때는 2 제곱은 뭐야? 2 빼기 1은 1이지. 그러면 0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0, 1까지 있다는 거야. 됐니? 3이면 0, 1, 2까지 있다는 거지. 4면 0, 1, 2, 3까지 있겠지. 됐지? 끝이야. 끝. 이것도 거의 안 배워. 그냥 여기까지만 아면 돼. 0, 0, 1, 0, 2, 3. 0, 1, 2, 3 빼고. 됐지? 이렇게 된다고.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0이 뭘까? 0이 계속 봤던 동그란 모양의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1은 뭘까? 다른 거야. 2는 뭘까? 또 다른 거라고 생각. 오케이? 또 다른 거라고.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비탈 모양을 어떻게 해? 그래서 0을 뭐라고 하냐면 없으면 안 되는데 0을 뭐라고 하냐면 모양 이름을 어떻게 말하면 S라고 해요. S가 뭐게? 스피어. 동그란 공간 이 뜻이야. 됐니? 스피어. 그러면 1은 뭐라고 하게? 1은 주양자수 2일 때도 S가 있고 3일 때도 S 있는 거 0이면 1은 뭐라고 하냐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외워. P가 P는 뭐지? 땅콩 모양 얘기야. 땅콩 모양. 그 확률 공간이 땅콩 모양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P 1은 P 이렇게 하면 돼.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2는 더 복잡해. 더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하게? 교육과정에 안 배워. 안 배워. 그냥 얘는 기억하자. G. 그다음 3은 F.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양자수 1에는 부양자수가 S가 있고 2는 S와 P가 두 종류가 있고 3은 SPD, 4는 SPDF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기 안에 S에도 P에도 D에도 F에도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따로.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갈까? 오비탈 표시. 그러니까 지금 오비탈 왜 얘기하고 있다고 했지? 전자 때문에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오비탈이야. 확률적으로 여기 있을 거야. 이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때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숫자를 써. 숫자를 쓸 때 이 숫자는 뭐냐면 주양가수야.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다고 하자. 그럼 3이라고 써. 그 다음에 부양가수의 모양을 써주는 거지. 이름을. 예를 들어서 p 오비탈이 있으면 p라고 써. 됐지? 그럼 p 오비탈은 뭐 피넛이라고 해. 피넛. 그지? 땅콩 모양이잖아. 땅콩 모양은 입체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이 있어요. 맞지? 구 모양은 어느 쪽에도 자 봐봐. 중심으로부터 무작위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 있을 때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그 공간에서 발견될 확률이 같은 거야. 구라고 하는 거. 근데 땅콩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쪽이 발견되지만 이런 쪽은 뭐야? 아예 발견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자기니? 오케이? 완전 다른 거야. 방향성이 있다. 그러면 이 피넛 땅콩 모양의 오비탈은 몇 종류가 있겠니? 공간 좌표를 어떻게 표현해? X축, Y축, G축으로 표현하지. 그치? 그게 땅콩 모양의 오비탈은 하나, 둘, 세 종류가 있어. 공간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PX, PY, PG 이렇게 표현합니다. X축, Y축, G축, 수직축 세 개로 이제 공간을 설명할 수 있잖아, 그렇지? 맞지? 그래서 여기 오비탈 모양 그 밑에는 뭐지? 방향성의 표현을 하게 돼. 그게 X 또는 Y 또는 G 이렇게 나와. X 그 얘기입니다. 넘어갈게. 빈칸에 알맞은 말은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거는 이거지. 두 가지 안타수를 얘기했고 두 개가 남았잖아. 그지? 그 두 개를 지금 설명하겠지. 내가 자 부가 다른 말로 방위 맞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지? 방위가 자세히 나왔네. 간단하게 자세하게 나왔는데 자 읽어봐. 간단하게 이미 좀 설명했어 사실은. 봐. S 오비탈은 뭐라고? 0이라고 했지. 0. 부양자수로 방위양자수로 같은 말이야. 방위 부 됐지? 0이라고 했지. 0은 어떻다고? 누구나 어떤 데도 갖고 있는 동그란 거 하나 를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 레벨 가장 낮은 레벨 1이야. 주양자수. 그지? 이때 동그란 거 하나. 이때는 동그란 게 어때? 1보다는 더 먼 쪽에 있을 때는 더 크겠지. 3일 때는 더 클 거야. 맞지? 어쨌든 모든 주양자수에는 동그란 거 하나씩 있어. S 오비탈. 그지? 어떻게 돼 있어? 1S, 2S, 3S에서 원자핵을 중심으로 봤을 때 작은 거, 중간 공, 큰 공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1S에 있는 전자하고 3S에 있는 전자는 다른 위치에 있는 거지. 맞지? 같은 공 모양의 확률 분포에 있지만 다른 위치야. 맞지? 그 다음에 아까 말했잖아. 피오비탈, 피넛 이렇게 무한대 또는 이제 땅콩 껍질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면 얘는 공간상에서 어쩔 수 없이 세 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X, Y, G로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X가 먼저 오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세 가지로 구분하기 위해서 X, Y, G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런 거. 여기서 아까 말했지. 그럼 X, Y 쪽 축 쪽으로는 X 쪽 축 쪽으로 발견 확률이 높은 오비탈에는 이런 X, Y 평면이나 G 쪽을 보니 여기 있는 전자가 발견 확률이 없는 거야. 아예 0. 이쪽은 이쪽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거야. 다 각이 꺾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X축의 전자 발견 확률이 높다. XY 평면에서는 확률이 없다. 원자핵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없다. 왜? 원자핵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없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X축, Y축, G축 이렇게 했을 때 X축 쪽으로 P 오비탈 있다고 하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을 때 오비탈에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어떻게 되면 크로스 되고 있지, 그지? 그럼 여기에는 뭐니? 그 아까 전자 구름모이 점이 찍혀 안 찍혀? 중심에 안 찍히지, 그지? 땅형이 안 찍히지? 이 공간에 찍혀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P 오비탈에서 당연히 원자핵에서 전자 발견이 뭐니? 없다고. 원자핵 전자가 들어갈 수 없다고. 뭐만 되겠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P는 얘기되어 있는 거지. 여기 S는 샤프 또는 스피어, P는 피넛이라고 외우니 더 나을 거라고. 그지? 프린시플은 기준, 그 기초, 중심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 없다? 모든 방향
모양이 동등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거야. 근데 P 오비탈은 여기만 있고 여기만 있고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P 오비탈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D 오비탈은 안 변호돼. 모양 안 변호돼. 방향성이 있다 없다? 방향성이 있다 없다 할 때는 방향성이 없는 게 있으면 반대로 있는 게 있지. 그치? 없는 게 뭐야? S지. S 오비탈. 그러니까 나머지 오비탈들은 다 뭐니? 방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뭐만 되겠지? S만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마지막 페이지. 이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두 가지를 제대로 배웠다고 치고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M. 어디냐면 M인데 여기 위에 있어서 내가 안 읽혀. 읽을 수가 없네. 그치? 뭐라고 적혀있니? 자기 양자수라고 적혀있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밑에 스핀 양자수라고 하면 돼. 근데 자기 양자수에 뭐 ML, 그 다음에 MS, 스핀 자기 양자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됐지? 자, 자기 양자수를 M, L 또는 M이라고 할게. 그다음 스핀 양자수는 MS라고 표현을 하고요. 오케이? 됐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인 자기 양자수는 뭔가를 보면 자, 방위 양자수가 L일 때 자기 양자수는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지? 책 보이지? 오케이? 이게 뭐냐 하면 얘는 A를 기준. 그러니까 한마디로 L은 N에 구속되어 있는 거고 M은 N에 구속되어 있는 거야. 그거 이 부 양자수에 따라 자기 양자수가 결정되고 자기 양자수에 따라 스핀 양자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돼. 다시 주에 따라 부 결정되고 부에 따라 자기 결정되고 자기에 따라 스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럼 어떤 그렇게 된다. 어떤 L 값이 결정됐다고 하자. 그러면 그 L 값에 속해 있는 더 세분화된 그 전자의 에너지 지표지, 그지? 에너지 확률 분포가 자기 양자수일 건데 그 L 값이 결정이 하나 돼 있던 그 안에는 마이너스 L부터 N까지의 양자수 값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숫자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숫자가 작다 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르다라는 게 중요해. 구분돼 있다라는 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이게 부양자수 2면 어떻게 돼? y2, y1, 0, 1, 2 이렇게 구분되는 게 5개가 있다는 뜻이야. 숫자가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건 얘기하는 거 아니야. 5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D가 최대값이야. F가 거의 안 나올 거야. S, P, D만 알면 돼. D가 이렇게 되지, 맞지? D가 2잖아. 그렇지? 헷갈리지?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10번 이상 봐. 누워서. 알겠지? D가 2잖아. 오케이? 그러면 P는 뭐야? P는 아주 많이 봅니다. P는 어떻게 돼? 1이지. 1이면 Y1, 0, 1. P는 뭐? 세 종류가 있다는 뜻이야. 이거는. 아까 뭐라서 P너지? X축, Y축, G축. 주양자수 하나 결정되면 부양자수 P는 세 종류가 있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니? 그러면 S인 0이면 뭐야? 0이면 0밖에 없지. 자기 양자수가. 한 종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동그란 구 하나가 있다는 거야. 다시 주양자수 하나 결정돼. 그러면 그 S 오비탈은 하나로 결정된다는 뜻이야. 자기 양자수의 설명이 0이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한 종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그 뭐니 부양자수 1일 때, 즉 P 오비탈 이렇게 얘기하는데 1일 때는 1 대입하니까 만일 0, 1 그러니까 이건 숫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 종류가 있다는 뜻이야. 하나, 둘, 셋 맞지? 그러면 이제 D 오비탈은 어떻게 되냐? 5종류가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1대2까지는. 그치? F 오비탈은 7종류 있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맞지? 근데 마이너스 2부터 2, 마이너스 3, 3 이거 안 배워. 곧 문제가 안 나온 거야. 적어도 0, 1, 2까지는 알고 있어. 미안해. 2도 안 나온다고. 0, 1이 거의 압도적 대다수고 2도 안 나올 것이다 예상할게. 됐지? 오케이? 한마디로 부양자수 하나가 결정됐을 때 그 하나에 세분화되는 오비탈, 오비탈 몇 개 있냐? 종류 몇 개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비오비탈, 맞지? 그거 설명. 마지막, 쉬워. 이거 안 보면서 아주 쉬워. 아주 쉬워. 그럼 뭐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제 딱 결정한 거야.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확률 공간 결정한 거거든. 어디서? 자기 암자수에서 딱 결정한다. 자기 암자수에서 결정한 하나하나의 오비탈이 있지. 이제 잠깐만 이거 하나. 그다음에 1S 하나, 2S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결정했지. 맞지? 그 결정한 데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냐면 2개씩 들어갈 수 있어. 한 확률 공간에. 됐니? 근데 이 맨 마지막에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가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 썼어? 작년에 통합과 배웠습니다. 내가 말했는데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가 공간상에서 이동하는 걸 전류라고 하고 전류가 생기면 주변에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만들어서 버렸어. 됐니? 그래서 이제 전자기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전류가 있으면 반드시 자기장을 같이 따라가는 거야. 커플. 됐지? 그래서 봐봐. 한 공간에 어쨌든 한 공간에 전자가 2개 있는데 전자는 실제로는 공이 회전을 하고 있거든.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 어쨌든 전자는 전하를 갖고 있고 회전 운동하면 자화됩니다. 자기 성질을 갖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전자는 전하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반반해.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 전자 2개가 같이 있으면 이 불편해. 반반해서. 그지? 됐지? 생각해봐. 이 정기적 반발력도 있는데 좁은 공간에 이 두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어떻게 되게? 같은 방향의 자석이 되는 거야. 내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야. 대학교 과정에서 잘 이해 못합니다 이거. 같은 방향의 자석이 되면 어떻게 돼? 더 밀려나가지. N극이면 더 밀려나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같은 확률 공간에 있을 때 무슨 말이야? 자기 양자수까지 같을 때 두 전자가. 됐지? 같은 확률 공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회전을 서로 얘가 여기로 돌고 얘는 이렇게 돌아야지. 이렇게 돌아야지. 반대로 돌아야 돼. 반대로 돌면 어떻게 되니? 얘 둘은 전자기 때문에 반발력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맞지? 마이너스 입자죠. 그지? 반발력, 정기적 반발력 그치 이제 있는데 그나마 반대로 돌면 자기적 성질로 봤을 때는 막 반발하지 않고 살짝 인력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같은 확률 공간에 겨우 있을 수 있는 거야. 적어도 그냥 그 확률 공간 하나 있을 때보다는 2개 있을 때 얘는 불편하긴 해. 그래도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2개가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면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야. 아예 반발해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가치는 못 산다.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자기 안에서 확률 공간 전자 하나 있을 수 있어. 맞지? 그 다음에 2개까지 있을 수 있는데 뭐라고? 스핀이 달라야 된다. 그 스핀이 다르다. 구분하는 값이 이 숫자도 의미 없어.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해. 이게 그냥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이거와 이거는 방향이 반대라는 거야. 됐니?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건 뭐다? 이 5번이야. 전자 껍질에 따른 양자수와 오비탈 종수. 이걸 한번 딱 정리하고 이론 수업으로 나누게. 됐나요? 시작! 전자 껍질은 주양자수와 같다. 맞지? K1M을 1, 2, 3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 배울 필요도 없어. 안 나오니까. 됐니? 그 다음에 그러면 집중해서 봐. 지금 우리 다 지금 설명 들은 건데 딱 정리되어 있는 표야 이거. 주양자수 1일 때는 방향자수는 어떻게 돼? 방향자수 0부터 n-1까지 있다고 했거든. 1이면 1 빼기 1이 0이니까 0까지밖에 없는 거야. 맞지? 2면 2 빼기 1까지 있는 거야. 0, 1. 3이면 3 빼기 1은 2지. 0, 1.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방향자수는 방향 얘기한다고 했다. 그지? 모양 얘기한다고 했어. 됐지? 그 다음에 자기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A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있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0이면 0밖에 없는 거고 1이면 마이 1, 0, 1 이렇게 있고 2면 마이 2, 마이 1, 0, 1, 2 5개 있고 3이면 꿀꿀꿀 7개 있고 맞지? 그렇게 된다고 했지? 그래서 0이면 0밖에 없고요, 그지? 1이면 3개 맞지? 2면 5개 맞지?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자기 암자수까지가 뭐라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세분화된 하나의 방들이야. 하나의 공간이야. 자기 암자수까지 설명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보면 주양자수 2에 예를 들어서
뭐랄까 방위 함자수 1인 공간이 있으면 그 중에는 세분화된 3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다고 보면 돼. 그렇지? 그리고 한 방에는 몇 개까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없거나 하나 있거나 2개 있거나 3개는 안 됩니다. 3개 왜 안 되게? 이미 나 3이었어. 하나의 방에 2개가 들어가려면 스핀이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였지. 네. 그 다음 게 하나 더 돌리면 어떻게 돼? 무조건 둘 중에 하나하고 스핀이 같아. 그러니까 못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해 안 돼? 괜찮아? 이해 안 되는데 넘어가면 그만큼 틀리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틀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눈이 흔들리네. 방법은 배워갈 수 있도록 해라. 그 정도의 예정을 내가 갖고 있어. 알겠지?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이름으로 이름으로 보면 S 오비탈, P 오비탈 뭐 이렇게 표현한 SPD, 이 SPD가 뭐다? 방위 함자수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P 오비탈은 뭐다? 3개의 방이 있다. 하나, 둘, 셋. 자기 양자수에 따라서 Y1, 0, 1. 맞지? 헷갈리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비탈 수가 얘는 K 오비탈은 그 주양자수 1은 1개고 얘는 1개, 3개 해서 4개, 1개, 3개, 5개에서 9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방 하나를 사각형으로 그려. 그리고 그 사각형 안에 전자가 들어갔으면 아래 위에 화살표로 표현하거든. 이거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전자 배치를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 배치는 다음 주에 설명할게. 알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대 수용 전자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주양자수 1에는 방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에는 최대 2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양자수 2는 방이 4개 있어서 8개 들어간 거야. 맞지? 9개 있으면 18개. 딱 2배지. 한 방에 2개씩 들어가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예고편 19번 먼저 봐. 19번 뭡니까? 지영아 19번 맞아. 툭툭툭 튀어나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야지. 칼륨, 그지? 칼륨, K지, 그리고 칼륨 20번, 맞지? 이런 애가 있어. 칼륨에 대한 전자 배치를 어떻게 표현합니다. 바닥 상태로 보여줘. 바닥 상태는 가까운 데부터 다 채워야 되지, 그지? 에너지 낮은 데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그지? 에너지 가장 낮은 상태가 바닥 상태니까. 그러면 사각형 하나를 그려. 그리고 여기에 1S 오비탈이 오면, 됐지? 그 다음에 사각형 하나를 또 따로 그려. 2S 오비탈. 요거보다 에너지 높으니까 S는 똑같은데. 됐니? 그 다음에 사각형 3개 동시에 그려. 그럼 이거를 3S 오비탈, 2P 오비탈.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 3S 오비탈. 또 3개 동시에 그려. 그 다음에 이거를 3P 오비탈.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전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나, 둘. 정확하게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하나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채워. 그러니까 그 각 방에 하나 있을 때 에너지 낮고 2개 있으면 있을 수는 있지만 회전이 반대로 있을 수는 있지만 긴장감이 있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규칙으로 이제 베타 원리 뭐 흥지 규칙 이런 거 배울 거야. 긴장감 때문에 이렇게 3개가 P 오비탈에 들어가야 되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이건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석 버스의 원리라고 해. 예를 들어서 좌석 버스 보통 두 자리 이렇게 복도 있잖아. 그래서 예림이 있고 다른 데 비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가서 예림이 옆에 앉는다. 미친놈 아니야. 그지? 이상한 사람이지. 긴장감을 유발하지. 안 그래? 딴 데 앉아야지. 맞지? 전자 마찬가지야. 전자 하나를 잘 차지하고 있는 먼저 거기 가지 않고 똑같은 에너지 레벨로 다른 데 갈 수 있으면 딴 데로 정잖아. 그게 더 안정하고 에너지가 낮은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고 몇 개야 지금? 둘, 여섯. 10개네. 그치? 10개는 어떻게 돼? 여기서 다 채워지면 8개 채워지겠지? 10개 채워지지. 18이네.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묶인 게 4S 하나가 채워져. 그럼 19. 이렇게 돼. 칼륨 이렇게 전자 배치되는 거야. 종합적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 알겠지? 이건 통합과에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이번 수업 마치고 숙제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 짤막한 기본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안내해야 될 거는 오늘 주는 그 3회동 문제에서는 잘 봐야 돼요. 네, 이렇게 표현할게. 보자. 가다 보면 유형 3 전자 배치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17번부터 이건 안 하면 돼. 다음번 수업 때 할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25번 전에 그러니까 1번부터 16번하고 그냥 얘기할게. 그냥 1번, 16번, 26번 얘는 좀 이상한데? 좀 했네. (38번) 적어보세요. 1번, 16번, 26번, 38번 1번부터 16번 16개 26번부터 38번 오케이? 요거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내가 보니까 한 2문제 정도가 그 다음 주에 설명해야 될까하고 좀 약간 엮여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면 뭔가 좀 생소하다고 생각되면 일단 안 하고 가면 돼요. 알겠지? 그 문제만 안 하고 알겠지? 오케이.